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HK+ 동북아 다이멘션 연구단의 이용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주제는 여러분들 이제 사실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했을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냐면은 여기 이렇게 제가 화면에 책 하나 띄워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저희 연구단에서 이제 얼마 전에 연구 성과로 제출한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 좀 어디선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익숙한 한국 농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 사진은 이제 중국 길림성에 있는 이제 우리 조선족 동포 분들이 이제 사시는 모습들을 찍은 것이고요. 보시면 이제 바로 완전히 사는 것이 똑같네 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저 멀리 만주까지 가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제 살게 되셨는지 뭐 그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백두산 이제 자락 아래에 안도현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안도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은 마을 이름 중에 특이한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전북툰, 무주툰, 정읍툰 뭐 이러한 식으로 돼 있는데, 일단 툰이라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툰은 이제 우리나라 한자로는 둔자 이렇게 쓰는데, 중국에서 이제 이 툰이라는 지명이 쓰일 때에는 공식적인 이제 행정 명칭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쓰는 명칭인데, 왜 이런 이름들이 붙었냐 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생각은 그곳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보시면은 전북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마을, 뭐 이렇게 각 군 단위이죠. 이제 군 단위로 이제 그곳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이제 사는 마을인데, 근데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가 떠나온 고향이 그리워서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붙인 마을들이 하나 둘 늘어가면서 이제 이 지역의 이름들이 이렇게 무슨 자기 이제 온 군 그리고 툰 이런 식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이제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뭐 충남, 뭐 강원도 이런 데서 오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전북 출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두만강, 두만 강변에 있는 것이고,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안도현, 제가 이따가 지도 보여드릴 건데 이제 안도현 모습이고요. 자, 왜 이분들이 저 멀리 만주까지 이제 가서 사시게 되었느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 지난 100년간의 역사 이렇게 간략하게 사건들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을사조약은 1905년입니다. 예, 을사조약은 외교권의 박탈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제 국가의 모든 권리가 넘어간 것은 1910년 경술국치, 예, 올해로 이제 110주년이 됐죠. 이렇게 이제 경술국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사건으로 들 수 있는 게 역시 우리 3.1운동. 요 3.1운동 같은 경우에 한강 이남에서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먼저 이제 펼쳐진 곳은 전라북도입니다.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 덕분에 이제 천안이 가장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한강 이남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이 가장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은, 저 사진은 전라북도 3.1운동의 성지라고 이야기되는 전주 서문교회, 예, 전주 서문교회 이제 1920년대 사진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굴곡들을 겪으면서 중요한 사건 두 가지, 1931년에 이제 만주사변, 일본이 만주의 침략을 개시를 하고 193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펼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특히 이제 그 전북인들이 다수 만주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이렇게 중일 전쟁 이후에 일본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그 이주를 그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945년 해방으로 이제 그 이주와 그런 역사들이 어쨌든 한번 그 중단되게 되는데요. 그 먼저 이제 이야기 드려야 될 것이 일본이 한국을 식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눈독을 들인 것은 이제 역시 경제적인 측면이죠. 식민지 시기를 생각해 볼 경우에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90% 이상은 농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에서 가장 한국에서 생산량이 높았던 지역, 물어볼 것도 없이 전라북도죠. 예. 여기 이 사진 가져온 사진 이제 호남평야 사진 이렇게 가져왔는데, 요렇게 이제 그 한반도에 대해서 침투를 시작할 때 일본 정부는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그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하는 척 하면서 사실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다 그냥 조선총독부 땅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방식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민간 차원에서 민간인들이 이제 그 돈을 주고 땅을 사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굉장히 교묘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좋은 땅은 사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사지 않고, 왜냐면 비싸니까 좋은 땅은 사지 않고 대신에 값이 굉장히 싼 땅, 값이 싼 이유는 이제 그 이 논에는 그 물길이 오지 않아서 비가 제때 와야지만 이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천수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땅하고, 또 한 가지는 바다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바닷물에 피해를 입는 땅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역류하면은 염해를 입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쌀들을 수확을 할 수 없게 되는 땅들 있죠. 그런 땅들을 위주로 이제 그 일본인 지주들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이상한 땅들을 사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대로 두면 어쨌든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리조합이라는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부랑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돈도 내서 그 댐을 쌓고 이제 물길을 새로 내고, 아니면 이제 그 간척 사업을 하는 등의 이제 그 작업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흥미로운 게 1910년대에 조선 반도,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14개의 이제 그 수리조합이 있었는데, 그 중에 5개가 이제 그 옥구, 이제 오늘 군산에 포함되어 있죠. 옥구하고 이제 그 익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곳에 5개가, 그러니까 33% 이상이죠. 예, 3분의 1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 지역에서 그렇게 그 개간, 또 뭐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로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량을 이제 그 높이는데, 그때 이제 또 이제 그 안타까운 게, 나라를 잃은 백성이란 게 이게 힘들다는 게, 노동력을 누가 동원을 합니까? 그 땅에 이제 그 소작을 붙이는 소작농들이 가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작을 지어서 뭐 합니까? 어쨌든 그 소작료 다시 내야 되고 하는데, 이 일본인 농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소작 비용, 그 각종 비용들을 농민들에게 전가를 했어요. 야, 이거 니들이 농사 짓는 땅이니까 니들이 우리한테 내라 해서, 그래서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북 지역의 소작료가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지은 거에 30%만 내면 되는데, 식민지 시기 후기로 갈수록 그게 늘어나서, 왜냐하면 각종 비용들을 농민들에게 전가를 했으니까. 그래서 70%, 80%까지 이제 그 농사 지은 것들을 그 소작료로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 결국은 농민들이 농지로부터 이탈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표 보여드리면은 식민지 시기 수탈이 얼마나 심했느냐 보여드리는 자료인데, 생산량이 이제 거의 2배 가량 늘어나지만 동시에 이제 그 맨 오른쪽 저기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16.7%였는데 식민지 말기 쪽으로 가면은 거의 50%의 생산물들이 그냥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이렇게
땅으로부터도 이제 그 유리되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그 당시 많은 수의 농민들이 처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냐? 만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만주로 가기만 하면은, 만주에 오기만 하면은 집도 줄게, 땅도 줄게,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일종의 뭐 요즘 말로 하면 취업사기죠. 그 실제로 가도 뭐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시면은 이 포스터들은 당시 이제 그 만주국의 그 프로파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선전용 포스터들인데, 가운데 포스터 보시면은 이제 그 가운데 포스터에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그 딱 옷 보면은 한국 사람인 거 알겠고, 그 왼쪽에 중국, 일본, 뭐 러시아, 저쪽에 이제 만주족, 이러한 식으로 모두가 이제 그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선전을 하는데, 사실 이런 선전은 이제 거짓인 경우가 많죠. 자, 보시면은 그래서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주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군 단위로 100명씩 100호, 100가구죠. 당시에는 이제 그 지금보다 가구당 인구수가 많았으니까 한 600명 정도, 이렇게 600명, 700명 정도가 한 팀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대체로는 이제 그 호남선 1위역에 모여가지고 출발을 하고요. 1위가 당시에는 이제 좋죠. 지금도 이제 그 중간에 있고, 1위역에서 호남선을 타고 대전역에 가고, 대전역에서 경부선으로 갈아타고 서울로 간 다음에 서울에서 다시 이제 그 경의선 타고 이제 신의주까지 가죠. 신의주에서 그 국경 넘어가면 이제 그쪽에 지금은 단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안동시가 있고, 안동에서 이제 그 저쪽 봉천, 지금은 이제 심양인데, 안봉선을 타고 쭉 올라가서 이제 그 안도현까지 도착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지금 900km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기차에서 내린 다음에는 목적지까지 그 걸어서, 그러니까 또 좀 이따가 이야기를 들을 건데 이삿짐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그 현재 백두산 아랫자락에 안도현의 명월구라고 하는 동네 중심으로 그 전북인들이 이제 그 집단 거주를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사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그 가서 좀 찍은 사진들인데, 여기 가운데 계신 할머니 이제 그 손 대고 있는 저게 떡시루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찔 때 이제 그 저걸로 만드는 거고, 저기 오른쪽 할머니는 다듬이돌. 근데 저것들을 다 여기 전라북도에서부터 들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할 때에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짊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남부여대라는 표현이 있죠. 남자는 이제 그 등에 짊어지고 여자는 이제 그 머리에 이고, 그러한 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다 들고 전라북도에서 저 만주까지 이렇게 가신 거고요. 그렇게 이제 그 도착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만주에 가면 분명히 집도 주고 뭐 땅도 주고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는 개척이 하나도 안 된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김량순 할머니, 김제 출신의 김량순 할머니의 회고를 들어보면은, 조선은 들판도 넓고 벼농사를 하였는데 이것은 온통 산과 나무였습니다. 죽을 것을 찾아온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였고요. 그래서 그 일제는 그 이 지역들의 이제 그 100가구 단위의 마을들을 하나하나를 이제 안전농촌을 이렇게 만들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100호 단위, 제가 아까 군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쭉 숲을, 완전히 이제 그 숲을 다 밀어내고 거기에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초반에는 살 곳도 없으니까 천막을 치고서 이제 50가구를 한 천막에 그냥 넣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그 당시에 만주 같은 경우에 치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성을 쌓기 전에는 개인별로 이제 그 자기 집을 짓는 것도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그 일본 경찰이랑 그 만주국 관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키고 막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그 이민 초기 1937년, 38년
이때 이제 그 지은 집인데 똑같죠. 한국에 이제 그거 저 할머니네 한국에 계신 이제 그 저희 할머니네 집 갔을 때도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집 지었었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생활 방식 유지하고 계신 거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그 개량을 하긴 했지만 아래 이제 그 가마솥 보이고 그 앞에 이제 고추 말리는 거 보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한국식의 삶의 방식들을 아직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신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만주 지역이라는 곳이 여러분 이제 그 영화 놈놈놈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불안정하고 위험한 지역이에요. 이게 영화 속에서 그려져서 그나마 나은 거지 일반인들이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곳입니까? 하루는 저기 뭐야 마적들이 쳐들어왔다가 하루는 이제 그 독립군 와서 좀 뭐 먹을 것 좀 주면 갑자기 또 다음날 일본군 와가지고 왜 도와줬냐고 막 그 때리고 혼내고 제가 지금 굉장히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기에 만주에서 사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만주에서 사는 것도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거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만주에 가서 이제 그 다시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오겠다라고 이제 그 기대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돌아오지 못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오경의 할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서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자기는 이제 그 10살 때 갔고 근데 부모님이 이제 그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너의 고향은 이제 한국 전라도니까 그 어느 때건 이제 그 조선이 통일되겠으니까 반드시 이제 그 너의 고향을 잊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때 이 분들은 한국이랑 이제 그 중국이랑 이렇게 결코 이제 그 물리적 거리를 떠나서 반드시 이제 돌아가야 할 공간으로 자신의 고향을 인지하고 계신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힘들게 사시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이 됐으면은 다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왔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남아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정착한 것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은 이제 귀환이라고 할 건데 이 백호가 사는 마을을 보면은 거의 50대 5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계신 분들도 절반이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이제 절반인데 각자 이제 이유를 보자면은 정착하신 케이스들이 이제 그 어쨌든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곳에서 자기 땅을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얻은 땅이 있는데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또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남는 것을 결정하거나 또 이제 그곳에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부모님 묘소가 여기에 있는데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것은 뭐 더 많은 이유가 필요 없죠. 내가 내 고향으로 드디어 마침내 돌아가는 건데 그렇게 돌아가고 또 이제 신생 대한민국에 내가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은 해방 이후에 북한 지역은 이제 소련군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있고 남 38선 이남은 이제 미군이 점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국경을 3번 넘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소련군 점령 지역 넘어갈 때 한 번 넘고 그 다음에 소련군 지배 지역에서 남한으로 넘어올 때 이제 한 번 더 넘고 그러니까 힘들게 막 짐 다 가져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맷돌도 가져갔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시 들고 돌아오는데 계속 이제 힘들게 국경을 넘어야 되는 상황들 그러한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900km를 갔다가 이제 다시 900km를 돌아오는 힘든 여정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정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도 이제 근현대사 굉장히 혼란했잖아요. 보시면 이제 국공내전, 국민당이랑 공산당이랑 싸우고 6.25 전쟁에 또 참전을 하고 또 문화대혁명 겪었고 개혁개방 이후에나 좀 살만해졌지 그 전까지도 이제 남아 계신 분들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국은 이제 그 선진국이죠. 선진국 맞죠. 그리고 이제 그 이러한 과거의 역사들이 기억들이 굉장히 희미해져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1945년에 해방하고 나서 태어나신 분들도 지금 70살 넘어서 굉장히 나이 많으시잖아요. 그 정도로 이런 기억들이 희미해졌는데 이러한 기억들을 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이제 그 우리가 조선족이라는 분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역사 맥락 속에서 이제 확인을 해 보면은 결코 이렇게 그 일부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 욕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타국의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렇게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이 우리의 역사 경험 속에 이제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 결코 이제 그 굉장히 멀거나 생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이제 그 여러 유적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것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 말씀드리면 이제 전북대학교 특성화 캠퍼스 안에 가보면은 빨간색 벽돌 건물 있거든요. 그게 식민지 시기에 세워진 이리 농림학교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요러한 이제 그 건물 그러한 것들 또 이제 그 군산 가시면 이제 그 근대거리 잘 해놨잖아요. 그런 것들 가서 뭐 예쁜 데서 사진 찍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하시는 것도 좋고 그런 걸 하시면서 동시에 이러한 우리의 역사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